65세 김정수 씨는 평생 직장인으로 살았습니다. 25세 회사에 들어가 55세 부장이 되었고 65세 명예퇴직했습니다. 40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일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그는 퇴직금을 포함해 약 3억 원의 현금 자산과 국민연금 월 130만 원, 그리고 퇴직 전 회사에서 든 개인연금 50만 원 정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돈 걱정 없는 은퇴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부딪혀 보니 계산이 다르더군요. 퇴직 후 첫 해 김 씨의 월 지출은 230만 원이었습니다. 부부 둘이 사는데 큰돈 쓰는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3년이 지나자 생활비는 28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외식비, 병원비, 전기료, 그리고 자녀들의 간헐적인 부탁까지. 물가는 오르고 연금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은행 잔고가 줄어드는 걸 매달 보는 게 제일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느낀 건 단순한 돈의 부족이 아니라 다시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65세 이후의 인생은 버는 시기가 아니라 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구조를 몸으로 받아들이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김 씨의 세대는 늘 저축이 미덕이었고 돈을 써도 다시 월급날 채워지는 삶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엔 그 패턴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월급은 끊기고 들어오는 건 연금뿐이죠. 처음엔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 감소 곡선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나는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돈이 줄어드는 게 불안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돈 걱정 없는 노후란 도대체 가능한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 걱정이 없는 노후는 돈이 많을 때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김 씨의 경우 처음엔 퇴직금 일부를 은행 예금으로 묶어뒀습니다. 안정적이지만 이자는 거의 없었죠. 하지만 2년 후 그는 배당형 ETF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매달 60만 원의 배당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생활비는 연금 180만 원, 배당금 60만 원, 총 240만 원으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이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잔고는 그대로인데 마음은 편해졌어요. 돈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관리한다는 느낌이랄까. 하지만 재정만 해결된다고 끝이 아닙니다. 은퇴 후 가장 큰 변화는 시간의 공백입니다. 그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 가장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직장에서 40년 동안 매일 일정한 시간표로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루틴을 잃습니다. 그 결과 일상의 무게 중심이 사라지고 나라는 존재감이 흔들리죠. 김 씨는 은퇴 후 6개월 동안 우울감과 무기력을 반복했습니다. 주말이 일주일 내내 이어지면 그건 더 이상 휴식이 아니더군요. 이 말이 많은 은퇴자들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그가 벗어난 계기는 작은 사회적 연결이었습니다. 퇴직 후 친구의 권유로 복지관의 시니어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했죠. 처음엔 마지못해 나갔지만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가 삶의 활력을 되살렸습니다.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고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며 웃는 시간. 그는 돈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사람과의 관계였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고립되면 불안은 커지고 불안은 소비를 자극합니다. 반대로 관계가 살아나면 소비는 줄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죠. 그래서 돈 걱정 없는 노후는 결국 재정적 안정, 사회적 연결, 심리적 균형이 모두 맞물려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심리적 소비입니다. 김 씨는 초기에 불안할수록 불필요한 지출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서 괜히 인터넷 쇼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죄책감이 밀려왔죠. 심리적 공허함은 물질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년의 소비 중 절반은 외로움과 불안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진짜 절약은 무언가를 안 사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다스리는 힘을 키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김 씨는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돈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덜 흔들릴 때입니다. 그는 하루를 계획적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엔 산책과 독서, 오후엔 봉사나 취미활동, 저녁엔 부부가 함께 식사 후 대화를 나누는 시간. 삶의 리듬이 돌아오자 소비도 통제되고 불안도 줄었습니다. 결국 그가 찾은 해답은 재테크보다 리듬테크, 즉 일상의 리듬을 다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40년 동안 일하고 은퇴한 65세에게 돈 걱정 없는 노후란 단순히 자산 규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시간을 쓰는 법, 관계를 유지하는 법, 그리고 불안을 다루는 법을 다시 배우는 과정입니다. 돈이 인생의 방패였다면 은퇴 후에는 그것이 오히려 불안의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진짜 자유는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안정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의 마지막 단계는 결국 마음의 구조 조정입니다. 정리하자면 재정적으로는 최소한의 현금 흐름이 유지되는 구조를 만들고, 심리적으로는 불안과 외로움을 다스릴 루틴을 세우며, 사회적으로는 관계의 끈을 잃지 않는 것.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돈 걱정 없는 노후는 현실이 됩니다. 65세의 삶은 끝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는 데서 출발합니다. 은퇴는 마치 긴 여정의 종착역 같지만 막상 그 역에 내리고 나면 새로운 노선이 보이지 않는다. 65세 김정수 씨는 그렇게 퇴직의 문을 열었다. 40년을 일하며 쌓은 경력과 책임감, 그리고 퇴직금 3억 원. 그는 스스로에게 이 정도면 평생 돈 걱정은 없겠다고 안도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돈은 빠르게 줄었다. 월급이 끊긴 인생의 첫 달, 그는 통장 잔고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부터는 오로지 이 돈으로 버텨야 하는구나.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생애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불안이 밀려왔다. 김 씨의 하루는 어느새 무너져 있었다. 일어나도 출근할 곳이 없었고 전화를 걸어올 동료도 없었다. 예전에는 회사라는 구조 속에서 자신의 자리가 명확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졌다. 가장의 무게를 내려놓자 동시에 나라는 존재의 무게도 사라진 것 같았다. 사람은 돈이 없어도 힘들지만 역할이 사라질 때 더 깊은 공허를 느낀다. 그 공허는 불안으로, 불안은 소비로 이어졌다. 그는 퇴직 후 첫 해에만 예상보다 20% 많은 돈을 썼다. 이유는 단순했다. 내가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확인받고 싶어서였다. 새 옷을 사고 고급 식당을 찾았고 자녀들에게도 넉넉히 용돈을 줬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뿌듯함이 아니라 허무함이었다. 소비는 잠시의 위안이었을 뿐 남는 건 빈 통장과 더 큰 불안뿐이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은퇴 후 가장 위험한 시기는 바로 퇴직 직후 5년이다. 수입의 구조가 바뀌는데 소비의 습관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김 씨도 그 함정에 빠졌다. 직장 시절의 소비 리듬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것이다. 점심에는 외식을 하고 여름에는 여행을 가고 연말엔 선물을 준비하던 습관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소비가 자신의 자산을 조금씩 깎아내리는 일이었다. 어느 날 그는 아내의 한마디에 멈칫했다. 당신 우리 통장 잔액 본 지 오래죠? 그제야 그는 현실을 직시했다. 남은 돈은 많지 않았고 물가 상승은 그의 계산표를 계속 바꿔놓고 있었다. 그는 늦게나마 재정 점검을 시작했다. 생활비를 항목별로 나누고 연금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다시 맞췄다. 국민연금 130만원, 개인연금 50만원, 그리고 배당형 투자로 얻는 60만원. 합치면 매달 240만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었다. 그제야 그는 조금씩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중요한 건 돈의 크기가 아니라 흐름이 지속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다. 돈이 흘러 들어오면 마음도 흘러간다. 하지만 돈이 고여 있으면 불안도 함께 고인다. 그 불안은 노후를 잠식한다. 그래서 그는 이제 돈을 모으는 대신 돈의 리듬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매달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고 그 안에서 지출을 통제하는 삶. 그것은 단순한 재테크가 아니라 심리적 안정의 기술이었다. 그러나 노후의 불안은 단지 돈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진짜 어려움은 시간의 주도권을 잃는 데 있다. 김 씨는 퇴직 후 첫 6개월 동안 스스로를 방치했다. 아무 일정이 없는 하루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사실상 공허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는 점점 집안에서 말수가 줄고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창의 권유로 복지관의 시니어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 처음엔 귀찮았다. 하지만 몇 번 나가보니 달라졌다. 그냥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게 좋더군요. 봉사활동은 그의 일상에 다시 구조를 만들어 주었다. 누군가와의 약속, 역할 인정. 그것이 새로운 일터였다. 사회적 관계가 다시 생기자 삶의 에너지가 돌아왔고 소비 욕구도 줄었다. 외로움이 줄어들자 불안도 사라졌다. 결국 노후의 안정은 돈이 아니라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걸 깨달았다. 사람은 관계를 통해 자신을 재확인한다. 그래서 돈 걱정 없는 노후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다. 은퇴 후 경제적 불안의 근원에는 심리적 통제감 상실이 있다. 그 통제감을 되찾는 첫걸음은 나의 하루를 디자인하는 것이다. 김 씨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오전엔 책을 읽고 오후엔 봉사를 다녀왔다. 단조롭지만 리듬이 있는 하루였다.
그는 말했다. 돈이 없어도 하루가 분명하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하지만 돈이 많아도 하루가 흐트러지면 불안해집니다. 이 말은 노후 심리학의 본질을 정확히 짚는다. 사람은 의미 있는 반복 속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은퇴 준비를 돈의 문제로만 본다. 하지만 노후를 결정짓는 건 결국 생활의 구조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 돈은 그 구조를 지탱하는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 김 씨의 사례에서 보듯 그는 돈보다 루틴을 되찾으며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그 과정은 느렸지만 분명했다. 그는 이제 매달 통장 잔고를 보며 불안해하지 않는다. 대신 오늘의 계획표를 보며 안도한다. 돈의 숫자가 아니라 하루의 의미가 그의 삶을 지탱한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분명하다. 돈 걱정 없는 노후는 많이 모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시 조율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능력이다. 인생의 후반전은 재산의 싸움이 아니라 마음의 구조 조정이다. 은퇴 후의 불안은 피할 수 없지만 다스릴 수는 있다. 돈의 흐름을 만들고 마음의 리듬을 회복하고 사람의 관계를 이어갈 때 비로소 삶은 다시 중심을 찾는다. 그리고 그 중심은 외부가 아닌 자신 안에 있다. 결국 65세의 김 씨가 얻은 진짜 깨달음은 단순했다. 나는 돈이 줄어서 불안했던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멈춰 있어서 불안했던 거였어요. 그것이 바로 은퇴 후 인생의 핵심이다. 노후란 돈으로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로 다시 채우는 시간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자산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이유다.